자, 이제 화면 볼게요. 테일윈드를 좀 둘러보셨나요? 자, 이제 실제로 바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둘러볼 시간을 조금 드렸던 거고, 이제 저런 친구들을 사용을 하려면, 이런 애들을 쓰려면,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당연히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코드펜에서 해봤던 방식처럼 불러올 수도 있고, 코드펜에서 뭐 jQuery 같은 거 불러올 때 했던 거 그런 방식처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 자체를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불러오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 그리고 jQuery 같은 것도 바로 좀 추가를 할 거고, 이제 폰트어썸이라고 하는 애도 좀 불러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을 좀 할 건데, 어디에 불러와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코드펜에서 불러올 때에도 그 링크 탭, 스크립트 탭 해서 경로를 넣어주는 부분이 사실상 이 헤드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우리가 코드펜에서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바디 안쪽에다가 불러 넣어도 얘가 그냥 인식을 잘 했죠. 실제로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안 되지는 않아요. 잘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맞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메인과 리스트와 앞으로 더 많은 JSP들이 생겨날 텐데, 테일윈드, jQuery, 뭐 폰트어썸 이런 거는 공통으로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몰아놓고 그게 잘 읽히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넣을 겁니다. head.jsp에 공통으로 불러와야 되는 친구를 여기다가 저장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메인에서도 이 헤드를 불러오고 있고요. 리스트에서도 헤드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친구들은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 여기서도 불러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U를 사용해서 페이지 소스를 까봤을 때 안에 잘 들어있던 거, 실제로 그렇게 들어있으면 당연히 잘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불러오는 코드는 찾아오죠. cdn.js로 들어가 준 다음에 여기서 테일윈드 라고 치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얘가 테일윈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2.2.19 버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여기 검색해서 보면 여기 버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 보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3.3.5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는 2.2.19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좀 구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도 불러오는 게 있을 텐데, 얘가 근데 2.2.19거든요 치트시트가. 그럼 그냥 CDN 거 하겠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친구를 잘 골라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2.2.19 버전,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제가 제공해드린 거 가져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코드에 와서 링크 탭 하고 여기다 연결. 그리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주석도 좀 걸어 드릴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 그리고 jQuery도 할 거고요. 3.7.1 불러올 땐 항상 민을 우리가 안 불러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jQuery. 폰트어썸 6.4.2네요. 얘도 민으로.
네. 아니지. 얘는 CSS잖아. 그럼 스크립트가 아니죠? 불러올 때는 항상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지금 스크립트 태그로 넣어야 되는가, 링크 태그로 넣어야 되는가, 그것만 잘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폰트였어. 자, 일단 헤드에 제가 테일윈드랑 제이컬이랑 폰트썸 불러왔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아까 띄웠던 브라우저 새로 고침해보면요, 바로 당장 여기서 차이가 생겨날 겁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폰트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땡땡이 막 있고 컸다가 노멀라이즈가 된 거죠. 노멀라이즈가. 네. 노멀라이즈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이런 웨이브 라이브러리 친구를 적용을 시키면 얘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를 다 해놔요. 모든 태그에 노멀라이즈가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H1 태그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H1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니까. H1은 노멀라이즈를 하기 전이었을 때 사실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애잖아요. A 태그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바뀌진 않는 거니까 얘는 노멀라이즈를 해도 그냥 써도 되겠지만 H1은 노멀라이즈가 돼버리면 사실상 DIV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근데 코드상에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아, 얘는 그냥 제목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코드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차이만 좀 남게 돼요. 굳이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냥 사용을 할 거고. 자, 그러면 테일윈드 치트시트 불러와서 노멀라이즈 된 것까지는 확인.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디자인을 살짝 입혀보도록 하죠. 엄청 디테일하게 입히진 않을 거고 그냥 심플하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따라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 거를 적용 그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바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둘러보는 시간 드렸고 이따가도 시간을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최대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도 제가 디자인한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화면이 너무 딱 심플하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개인 프로젝트 때 가능한 거니까 일단 저는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A 태그 안에 글자에다가 스판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판 태그는 우리가 써본 적은 딱히 없죠? 근데 간단하게 소개는 드린 적이 있어요. A 태그랑 똑같이 기본 인라인 요소인데 이 친구는 이제 텍스트를 한번 감싸주는 역할로 보통 사용을 해요. 얘가 이렇게 감쌌을 때 가지는 이점은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 컨트롤을 또 할 수 있게끔 태그를 하나 더 썼다의 의미예요. 그냥 그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작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익숙해질 겁니다.
일단 상단에 있는 메뉴는 이 정도 할 거고, 헤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해 가면서 하시고요. 저는 계속 써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건데, 이런 거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메인으로 가서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메인 페이지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리스트. 푸트 같은 경우는 딱히 뭘 할 필요가 없겠죠? 태그조차가 일단 없으니까 이건 이제 끄고, 리스트를 좀 보면 얘도 섹션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역을 계획을 하나 더. 여기 안에 테이블을 이 섹션 DIV를 자꾸 넣는 이유가 그냥 레이아웃 구조 잡아 놓은 거예요. 큰 틀로 구조를 잡고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레이아웃 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얼추 그냥 제가 짜는 대로 따라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작업을 많이 할 건 아니라서. 그리고 얘도 하나 해주죠. 우리 타이틀 눌렀을 때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제목, 작성자가 뒤에 있는 게 낫겠군요. 위치도 좀 바꿔주죠. 여기는 리스트니까 A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이 A 태그가 보내야 되는 곳은 디테일에 아이디는 몇, 이런 식으로 넘겨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다 파름 인자 세팅 쿼리 스트링으로 우리가 지금 하겠다라고 한 건데,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여기 이 자리에 스크립트릿을 사용해서 값을 넣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EL 사용해서 넣으면 되겠죠? 해당하는 게시물의 아이디는 얘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걸 찍어냈을 때 페이지 소스 보기로 까보면 잘 들어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리스트를 눌렀다. 제가 보던을 지금 일단 빼놨고, 제목에 마우스 가져가면 일단 안 보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4번 글은 4번 잘 들어가 있고 3번, 2번 잘 들어가 있죠? EL 태그 사용하면, EL 표기 사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는데, TD에 이런 식으로 일단 요 정도.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서 지금 나머지는 다 테일윈드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사용한 거 전부 다 테일윈드에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리스트도 대부분 테일윈드 건데 이거 하나만 제가 지은 겁니다. 이름을. 얘는 없어요. 테일윈드 이런 거.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들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제가 CSS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CSS 파일로 가지고 저거에 대한 세팅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거를 불러와서 제대로 적용시키는 거 진행을 할 거고, 그걸 하면서 폰트도 좀 바꿀 겁니다. 우리 폰트 바꾸는 것도 해봤죠? 그런 걸 좀 해볼 거예요. 자, 제가 resources라고 하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스태틱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여기에 리소시스 안으로 들어와서 스태틱 안에다가 리소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구조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다가 CSS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커먼 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아까 전에 추가해놨던 이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했던 CSS 방식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코드편에서 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CSS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뿐, 이런 식으로 좀 갈 거고요. 그럼 제가 이 클래스를 부여한 친구의 자식으로 있는 테이블한테 뭔가를 주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아, 이걸로 만들어지네. 여기서도 에밋이 됐던 걸로 아는데, 위드 100%는 너비를 그냥 최대로 늘어놔라 하는 걸 거고, 얘한테는 이게 왜 안 되지? 10픽셀 패딩 10 태그로 만들어지네요. 이것 때문인가? 아이고, 이게 원래 됐는데 바뀌었나 보네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자동 완성 최대한 활용해야죠. 얘는 당연히 인코딩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나오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길래 봤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이거 텍스트 얼라인도 참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걸 좀 해줄게요. 이 정도? 그럼 얘가 CSS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했는데 적용이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예, 불러온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를 불러와야 돼요. 어디에? 헤드에 불러오면 되겠죠. 어차피 이 common.css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스타일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걸 테니까 여기다가 include가 아니죠. CSS는 불러오는 겁니다. 링크 탭을 사용해서 경로를 넣어 줄 건데, 자, 지금 리소시스 안에, 스태틱 안에, 리소스 안에 얘 지금 이상한 데 만들어졌군요. 여기다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로 들어왔네요. 자, 옮겨주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래서 안 됐나?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데? 안 되네. 이씨, 안 해. 어쩔 수 없네요. 자, 우리가 지금 리소시스, 스태틱, 리소스 안에 common.css예요. 자, 그럼 유추해보세요. 경로를 어디서부터 써야 될까요? 스프링부트가 어디까지 잡아줬을까요? 자, 보기 1번. 여기 리소시스부터 적어줘야 된다 1번. 스태틱부터 해야 한다 2번. 리소스부터 한다 3번. 2번 한 분. 자,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스태틱까지 잡아줘요. 리소스 안에 있는 common.css 이렇게. 이러면 이거 한 글자로 스태틱까지 잡힌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정적 파일 보관해라 라고 리소시스, 네가 정적인 그 리소스들을 보관해 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죠. 그 안에서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얘까지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인식이 됐을 거니까 새로 고침을 해봤을 때 잘 바뀌죠. 간단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까지 적용했고, 폰트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자, 이거는 끄고요. 얘도 끄자. 얘도 꺼버리고. 자, 이번에는 폰트를 이제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구글 폰트 같은 데서 가져와도 되고, 눈누 이런 사이트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아는 데 있으면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 그냥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골라서 적용을 시키면 그냥 우리 사이트에 사용되는 폰트가 이런 걸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너무 귀여운 글씨체나 너무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글씨체는 웹사이트 상에서 썼을 때 되게 안 이뻐요.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이쁘다. 근데 여기로 옮겨놓으면 되게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심플하고 깔끔한 게 좀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보면은 어떤 사이트를 가도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쓰여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이뻐서 그래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봐도 실제로 별로 안 이뻐서. 입혀놓고 나면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이 폰트도 동일한 폰트여도요, 사이즈가 커졌을 때랑 작아졌을 때 진짜 차이가 심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가져야 되는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커지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폰트를 좀 깨끗한 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웹이라는 건 사용자의 그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잖아요. 타겟층이 포괄적이다. 그러면 무난해야 돼요. 너무 개성 있어 버리면 오히려 호불호가 세게 갈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폰트를 엄청 특색 있는 폰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냥 적용되는 얘기인데 우리도 뭐 개인 프로젝트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까? 이거? 네, 거기에서 그 들어가면은 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글도 폰트들이 다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걸로 봐도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안에 글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글이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뭐 크게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어, 사경사 어, 어, 알려드리면 장님 글쓰기 그렇다고 하네요. 예.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뭐 그걸로 폰트가 다 적용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원하는 글자.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폰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산스라고 하는 개념과 산스 세리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막 엄청 알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거는 이제 명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고딕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명조랑 고딕은 뭐냐? 우리가 글자를 쓸 때요, 한글 기준으로 가라는 글자를 쓴다고 하면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 쓰는 경우 있죠. 여기 끝에 이게 획 살리는 거, 이게 이제 명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 딱딱 끊어지는 거, 이걸 고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도 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입을 잘 골라서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고딕파예요. 이거는 웹에서 적용됐을 때 조금 썩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봐도 그 끝이 살아있는 글자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다 고딕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산스 세리프라고 하는 걸 쓴다는 얘기겠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이트도 이제 폰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 썼던 폰트인데 이거 쓸까요? 저는 이거 괜찮아요. 그냥 깨끗하니 깔끔하니
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 들어옵니다. 찾았을 때, 나 이거 괜찮네? 하면 얘를 누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에 웹 폰트로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면 어떠한 코드가 쭉 쓰여져 있는데 얘를 드래그 앤 복사하셔도 되고 얘를 눌러도 복사가 됩니다.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 복사한 걸 가지고 코드로 와서요. 이건 당연히 이제 CSS 쪽으로 가야겠죠? 폰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와서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복사해온 경우는 지금 HTTPS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거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안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웬만하면 없으면 붙여주세요. 그게 좀 더 좋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마 이것까지만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왜 두 개씩 써져? HTML의 바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다 말하고 있는 거겠죠? 바디를 골랐으니까 이 안에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넣어줄 거고, 이 폰트 패밀리에 들어있는 이 이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이 뒤에 산스 세리프 넣어줄 겁니다. 이 친구가 고딕 스타일이잖아요. 나눔 스퀘어 네오 끝이 안 살아있죠? 그래서 산스 세리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거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얘가 적용이 잘 됐다면 폰트가 바뀔 거예요. 어때요? 이거 바뀐 거예요. 티가 많이 안 나죠? 다시 주석을 걸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살짝 바뀌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별로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그냥 깔끔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가져온 겁니다.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폰트를 가져왔다면 엄청 차이가 크겠죠? 이제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폰트를 고르는 거니까. 전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거 언더라인이거든요. 언더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밑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폰트를 적용했더니 언더라인이 지금 폰트에 묻힌 거예요. 폰트가 그 글자가 폰트에 따라서 글자가 가지는 영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밑줄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이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스타일 속성이죠. 그 친구가 그려줘야 되는 밑줄이 폰트에 가려져서 이렇게 점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간이 남는 곳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곳만. 근데 이건 언더라인의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폰트를 바꾼다. 당연히 그것도 해결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해결법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폰트를 쓰려면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친구는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아니다, 라인이 아니라 포지션,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언더라는 값을 넣어주면 얘가 텍스트 글자의 언더라인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언더라인이 그려질 때 그 언더라인의 포지션을 위치를 확실하게 글자의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겠다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직관적인 거죠. 그러면 얘가 적용됐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없죠? 확실하게 폰트가 차지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그 밑에다가 밑줄을 잘 그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제가 일단 커밋을 남겨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화면을 같이 그려가면서 할 거니까 우리가 뭔가 작업할 때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띄고 보기 좋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 얘네 둘 나눴고 테일엔드 했고, 그리고 폰트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속성들이 제가 쓴 게 이거 테일윈드에서 다 있는 거 쓴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추가 쉬워요. 이거 높이고요. 이건 플렉스겠죠? 이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따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 영역을 좀 잡아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비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적용하기 전과 후가 이 마우스가 왜 저기 갇혔어? 이쪽과 이쪽에 여백이 생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빠지면 당장 지금 여기 말고 여기를 한번 빼봅시다. 얘가 빠지면 메인으로 갔을 때 얘는 여기 붙어 나와요, 벽에. 이러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주면 이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 너비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MX 오토, 얘는 마진의 X축 오토를 주겠다. 결국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MX 오토. 그런 거고, 이 텍스트 4X 라지는 당연히 글자 크기 관련된 얘기겠죠.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는 거고요. H 풀 뭐겠어요? 네, 높이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PX 뭐겠어요? 패딩 X축. 플렉스는 플렉스고, 아이템스 센터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의미하겠죠. 네. 플렉스 그로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렉스 그로우. 제가 DIV를 하나 넣어서 플렉스 그로우라는 클래스를 줬더니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이거예요. 얘네가 붙어 있어요. 이거 단순하게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걸 사용해도 어느 정도 밀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 둘이 묶여서 밀리진 않잖아요. 저는 로고는 여기다 두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는 방법은 있겠죠. 얘네를 이 로고랑 이만큼의 영역을 따로 묶어서 그냥 양끝으로 밀면 돼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어있는 태그 하나 놓고서 얘한테 그로우 주면 나머지 여백 얘가 몰빵 받을 거니까. 이 플렉스 그로우가 아마 1인가로 들어가 있을 텐데 상대적인 거라 1만 들어가도 얘가 몰빵 다 받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 실제로 까보면 이렇게 DIV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영역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언더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언더라인이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써봤던 방식이죠. 그리고 얘가 플렉스니까 해당 DIV, 이 DIV, 이 UL, 플렉스 아이템들이 됐을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부모 높이를 알겠네요. 아는 상태에서 A는 모르니까 H4를 사용해서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A는 인라인 요소라서 디스플레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스판이라는 애를 가운데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럼 디스플레이 플렉스 됐으니까 문제없이 높이를 물려받을 거고, 그죠? 그다음 얘는 뭐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 없으니까 뭐 상관없고요. UL은 얘는 높이를 알아요. 근데 얘가 플렉스가 없으면 LI들은 높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플렉스 줘서 얘네들도 알아먹게 한 거고, 얘는 아는데 얘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H풀 또 준 거고, 적용시키기 위해 플렉스도 준 거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애플 메뉴 만들기 같은 거에서 해봤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단 라이브러리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이 클래스 명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쉽게 여러분들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게 좀 뻔해요. 진짜 디자인을 휘황찬란하게 할 거 아니면 조금 뻔해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디자인들은 어차피 테일윈드 가지고 잘 안 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일단 요 정도. 그래서 제 것처럼 적용하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디자인 원하시는 걸로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하시면 되고,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